안녕하세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김종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개인 작업은 2012년에 런칭했던 폼팔로우즈 펑션입니다. 폼팔로우즈 펑션은 메인에 원형으로 돌아가는 카드가 있고 각각의 카드를 클릭하면 HTML5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터랙션을 경험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지금은 모바일에서도 웹GL이 잘 작동하지만 2012년 제작 당시엔 모바일에서는 단순 캔버스 드로잉만 가능한 때라 아이패드나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웹GL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웹GL 없이 많은 양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웹사이트의 특별한 점은 저희 디자인과 아트웍을 기술과 접목한 인터랙션으로 보여줬다는 점인데, 기존에도 HTML5의 예제를 보여주는 사이트는 많았지만 미니멀한 디자인과 재미있는 인터랙션이 그 당시의 새로운 기술인 HTML5와 결합해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보여준 점이 아마 다른 사이트들과 차별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덕분에 레드닷 어워드, 원슈 어워드, 웹이 어워드 등 많은 어워드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처음에는 HTML5의 기능 중 하나인 트랜스폼과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갤러리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단 각각의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썸네일에 맞는 인터랙션을 가진 움직이는 콘텐츠가 나오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정리해 코드를 사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고 그 인터랙션을 나타내는 포스터를 디자인하자고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 메인 화면의 포스터들이 통일감이 없어서 디자인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와이프가 새로 산 책칼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약을 발라주려고 응급상자를 열었더니 이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스트메이드 컴퍼니라는 곳에서 만든 구급상자인데 이걸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 메인 화면을 다른 색상을 가진 라벨처럼 디자인하고 볼륨감을 주기 위해 거리에 따라 크기가 변하게 디자인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나오는 각각의 콘텐츠들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일본 여행 중에 비가 왔는데 시부야 쪽에 있는 유리벽이 있는 육교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 보케라는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보케는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맞지 않아 흐려진 부분에 빛이 맺힌 모양을 말하는데 흔히 빛망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HTML5 캔버스에 랜덤으로 움직이는 공을 만들고 캔버스의 글로벌 컴포짓 오퍼레이션 속성을 조절해서 공들이 겹치는 부분이 밝아지는 효과를 적용해 빛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팝아트의 거장인 앤디 워홀의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캠벨스프는 그냥 집에 사놓으면 앤디 워홀의 작품을 전시한 것 같은 허세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영감을 얻어 캠벨스프를 3D로 표현한 것 뿐이지만 앤디 워홀의 작품을 3D로 표현한 것 같은 이중적인 느낌을 주는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3D 원통 형태를 만들기 위해 24개로 쪼갠 평면을 15도씩 기울이고 둥글게 이어붙여 실린더 도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캠벨스프 이미지를 입히고 마우스나 손가락의 이동 방향에 따라 회전하고 기울어지는 인터랙션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원통형 이미지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지만 이것이 캠벨스프라는 점이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료수 캔이나 다른 원통형의 물체들보다 좀 더 예술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의도했던 부분인데, 단지 캠벨스프를 만들었지만 앤디 워홀의 작품을 만든 것 같은 중의적인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모마 뮤지엄에 갔을 때 이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장의 캠벨스프 그림이 각각의 액자에 담겨 하나의 큰 작품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게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액자 전시 상태 그대로 웹으로 만들어 봤어요. CSS3의 3D를 사용해 나무 액자를 만들어서 시점에 따라 액자가 입체감 있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앤디 워홀의 특징이라면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한 대량 생산인데, 이것이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팩토리라고 부르는 스튜디오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작 방식으로 인해 하나의 작품에 여러가지 다른 색을 사용해 찍어낼 수 있었는데, 앤디 워홀의 작품엔 같은 그림이지만 색상만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앤디 워홀 고유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의 흉값을 조절해 다양한 색상을 표현했습니다.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색상의 표현은 뮤지엄에 걸려있는 정적인 작품과는 다른 웹 특유의 동적인 인터랙션이 더해져서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초현실주의 작가의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은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특히 양복을 입은 신사가 비처럼 내리는 골콘다라는 그림은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 우산을 쓴 신사라는 그래픽으로 비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비 내리는 움직임을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인터랙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중에 더 엠파이어 오브 라이츠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리는 밤인데 하늘은 낮인 낮과 밤이 공존하는 그림입니다. 모마에서 이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었는데
밝은 배경의 어두운 물체, 혹은 그 반대의 역설적인 느낌을 나무가 자라는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표현했습니다. 화면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무가 자라는데 밝은 배경의 낮에는 어두운 나무가 자라고 어두운 배경의 밤에는 화려한 색을 가진 밝은 나무가 자라게 했어요. HTML5의 캔버스를 이용했으며 화려하고 밝은 색의 나무 표현은 오케 색상과 같은 글로벌 컴포짓 오퍼레이션 속성을 이용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 굉장한 팬입니다. 고흐의 작품을 볼 때마다 독특한 붓터치와 색상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저만의 아트웍으로 풀어낸 섹션입니다. 반 고흐의 그림에서 색상을 추출해 모자이크처럼 픽셀화시키는데요. 단순히 원본 이미지와 픽셀화된 이미지 두 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픽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리사이징 효과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면 조절된 크기만큼 픽셀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미지를 리사이징할 때 그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모자이크의 모습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반 고흐 섹션은 네덜란드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 뮤지엄에 전시되기도 했었는데요. 뮤지엄 정문에 설치된 인스톨레이션 작품에 세계 여러 나라의 아티스트가 만든 반 고흐의 작업 중 하나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 고흐가 태어난 본고장인 뮤지엄에 이 작품이 전시되는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박물관 측에서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티켓을 보내줬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혼자 두고 네덜란드 여행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 못 갔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제인 시간과 공간 중에 공간을 표현한 섹션입니다. 우주 공간을 360도로 돌려볼 수 있게 해서 우주의 방대한 느낌을 표현했어요. 360도로 돌아가는 3D를 표현하기 위해 사각형의 상자 형태를 만들고 카메라 시점을 상자의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밖에서 상자를 보는 것이 아닌 안에서 상자의 벽면을 보는 원리인데 여기에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상자가 회전하는 인터랙션을 추가했어요. 연속되는 우주의 이미지를 만들고 배경 그림으로 지정해서 360도 3D 우주를 표현했습니다. 시간과 공간 중에 시간을 표현한 섹션입니다. 아날로그 느낌의 플립 시계를 CSS3의 3D를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시계의 한쪽 면이 떨어질 때 약간의 반동 같은 플립 시계 특유의 디테일한 움직임에 신경을 쓴 섹션입니다. 작업 당시 살았던 뉴욕에서 영감을 얻은 섹션입니다. 뉴욕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외곽 지역에서 바라보는 뉴욕 맨하튼의 풍경은 도시 안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물가에 비치는 뉴욕의 모습을 HTML5의 캔버스를 이용해서 표현했어요. 물결의 흔들림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조절하는 인터랙션으로 재미를 줬습니다. 뉴욕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플래시로 만들었던 물결 효과를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표현한 건데요. 물결 파동의 움직임을 다르게 하고 겹치는 부분에 색상의 변화를 줘서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푸른색과 무지개색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물결이 움직이는 인터랙션을 만들었습니다. 뭉크의 절규에서 영감을 받아 HTML 캔버스 드로잉으로 표현한 섹션입니다. 절규 특유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감정을 베지어 커브를 사용해 정신없이 그려지는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자동으로 선이 그려지는 기능을 넣었지만 마우스를 사용해 좀 더 진한 선을 그릴 수 있는 인터랙션을 추가해 재미를 더했어요. 갤러리를 벗어나 넓은 대지를 캔버스로 작품 활동을 했던 로버트 스미스는 나선형의 디자인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 CSS 트랜스폼의 속성이 로테이트와 스케일을 이용해 오브젝트를 나선형으로 배치하고 로버트 스미스를 소개하는 글을 분해해 각각의 오브젝트에 넣었습니다. 나선이 나타내는 화면 전환과 계속해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동적인 느낌을 더했어요. 이미지를 변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 삼각형 이미지화에서 영감을 얻은 섹션입니다. 뉴욕에서 찍은 사진을 그냥 보여주기보다 삼각형 이미지화를 통해 프로젝트에 녹여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우스를 이용해 삼각형 모자이크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인터랙션을 추가했습니다. 점토로 만든 인형을 움직이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인데 그 중에서도 월레스와 그루밋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내용 중에 양털을 모두 빼앗긴 아기 양이 추위에 부들부들 떠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각 프레임을 손으로 움직임을 연출해서 찍는 거라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95년에 이 양이 떠는 장면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뛰어넘은 연출이라는 평을 내렸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연출에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이 섹션입니다. 화면에 양들이 걸어가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으면 잡아먹지 말라고 부들부들 떱니다. 와이퍼 타이포그래피는 폼팔러즈 펑션의 대표 아트웍인데요. 비 오는 날 버스 창문과 타이포그래피 잡지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타이포그래피를 빅방울로 만들려는 구상은 대충 떠올랐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 30분 만에 완성한 섹션입니다. 집중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꿈에서도 그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인 만큼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아트웍인데요. FWA의 일본 매거진 광고 디자인 요청을 받았을 때 사용하기도 했고요. 제 분야의 시조새 같은 분인 디자이너 존 마이다 씨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 책 표지 디자인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 모델 3의 스크린에 풀로 띄워서 이렇게 구동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런 쓸데없는 짓이 저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 외엔 다른 취미생활이 없어요. 게임도 안 하고 TV도 안 봅니다. 그냥 일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개인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돈도 안 되고 또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힘든 기술과 디자인이지만 이런 걸 만들어 봄으로써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실제 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쓰였던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작업을 보고 구글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개인 작업을 하지 않고 회사 일만 했었다면 세상 누구도 내가 어떤 디자이너인지 뭐를 잘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라고 말로만 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개인 작업으로라도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쌓인 포트폴리오는 나라는 디자이너를 정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중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불리는 레드닷 어워드 수상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클라이언트의 간섭 없이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한 디자인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폼팔로즈 펑션이었습니다.